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허연함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예고드린 대로 또 이번 시간 통해서 다음 주 투자 전략 같이 세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주말 동안 있었던 미증시와 또 이슈들 먼저 체크드리고 그리고 이제 설 연휴 후에 딥시크 충격 후 충격으로 인한 금요일 국내 증시의 어떤 섹터별 흐름 요 부분들 체크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매매 컨셉 그리고 관심 종목의 타점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볼까요? 금요일 미증시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딥시크 충격의 여파가 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으로 그 마무리 지었고, 계속 이제 달러 강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이제 관세 추가 부과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특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미리 많이 확인하셨겠지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금요일 미증시의 어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이제 그 발언을 했고, 이제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월 1일부터입니다. 중국에는 10% 부과를 하겠다.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오전에 조금 상승하는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오후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상태였죠.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고 또 고용 수준은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우선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12월 PCE는 2.6%로 역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뭐 근원지수 상승률 등 뭐 대부분은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PC로 인해서 이제 미증시가 금요일 하락했다기보다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 여기에 또 딥시크 충격이 좀 지속되면서 AI 기술주 중심으로 한 특히 엔비디아 고점 논란 그리고 또 차익 실현 매물 정도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큰 방향성은 없었고요. 큰 방향성은 없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추가 관세 부과도 어느 정도 이제 예고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상승 동력이 없었다 정도. 상승 동력이 없었다 정도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증시는 뭐 이 정도만 뭐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섹터별 이제 흐름이 좀 중요하겠는데요. 이제 국내 증시 섹터별 흐름 조금 이제 수급의 이동이 강하게 나온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금요일 1월 31일에 이제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설 연휴 동안 이제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이제 AI 반도체라든가요. 그 다음에 전력 관련주는 이제 조정을 보였고, 반대로 이런 또 효율성 측면, 그래도 비용 측면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국내 기업 중에서 AI 체포 관련주도 그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또 기대감이 나오면서, 솔트룩스, 그리고 마음 AI, 뭐 플리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등 AI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하드 AI 있죠. 근데 이쪽에 이제 그 상승 추세가 끝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의 소외 섹터, 그 주도 섹터에서의 탈락. 근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하드 AI 하락 추세로의 이제 전환은 극히 제한적이다. 근데 오히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드 AI 하락 추세는 그 추세 전환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단기 조정 구간에서의 이제 순환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드리면 이런 딥시크 충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최근에 특히 1월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이제 전력 관련주라든가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뭐 AI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한 타점에서 이런 딥시크 충격이 조금 변동성을 빨리 가져왔다. 따라서 그냥 지금 보시면은 순환매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작년 연말부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1월, 2월은 23년 연말부터
작년 초까지의 흐름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중소형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초에도 로봇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25년 1월의 흐름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똑같고 여기에 이제 CES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 초반과 이제 다른 점은 딱 하나인데 그 AI 반도체 쪽에서 이제 유리기판이 올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점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보시면 이런 순환매, 중소형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추가가 되고 있는 거가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의 정책 모멘텀인 뭐 재건, 우주 항공, 그리고 원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1월에 움직인 이런 섹터군들 중에서 탈락된 거는 이런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서 탈락된 거는 전혀 없다. 어느 한 섹터도 없다. 그냥 지금 보시면은 조금 예상치 못한 이런 그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드러나는 바람에 변동성은 조금 있었지만 큰 이런 중소형 섹터에서의 이제 순환매 흐름은 바뀐 부분이 이제 없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지금 조정 주고 있는 구간, 조정 주는 이런 섹터군들은 이 안에 포함된 섹터 중에서 조정 주는 쪽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언제든지 다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매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그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쪽은 빠르게 회복을 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집중하고, 근데 살짝 그 금요일에 조금 한 5에서 10% 정도로 조금 밀린 종목군들은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 좀 횡보라든가 그 다음에 매물 소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중기 또는 스윙 관점으로 해서 밑으로 빠질 때마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이제 모아가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타점을 좀 먼저 체크하고 이제 움직여 보면은 우선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금요일 역시 좀 하락을 보였는데 종목군들마다 살짝 좀 상이한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유리기판과 이제 전력 관련주들인데 모두 하락을 했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 추세를 이어갔던 여기 보시면은 좀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신고가 추세를 이어갔던 일진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온전선은 한 10% 내외 하락을 보였지만, 지금 보시면은 중장기 추세로는 전혀 지금 보시면 각도가 훼손된 부분이 없고, 오히려 금요일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번 꺾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일진전기 기준으로 해서는 그냥 딱 여기를 그어놓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만 원입니다, 회원들. 그죠? 우리가 그 산일전기 타점, 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7만 원부터 6만 7천 원까지 눌림목을 주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요일에 그렇게 딱 밑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왔거든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단기 조정을 주는 상황에서 이런 3만 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이 확인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한번 이런 급등 각도는 딥시크 충격으로 한번 밀렸지만 이런 전체적인 중장기 추세에서의 상승 N자의 오른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3파동 이런 부분들은 전혀 훼손된 부분이 없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한 일주일 정도 3만 원부터 3만 1,000원 정도의 이런 지지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확인이 되면, 그렇죠? 바로 보시면 일진전기도 다시 이제 모으는 타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이 밀렸던 일진전기도 추세로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하드 AI라든가 전력 관련주들이 끝난 게 아니라 단기 이런 각도, 급등 각도가 한번 꺾인 정도이지,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전력 관련주 중에 금요일에 가장 강하게 버틴 애들이 산일전기와 네, LS 에코에너지, 네, 그리고 조금 단기 종목군 기준으로 해서는 대원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장 이런 신규 새내기 중심 종목군 그리고 또 실적이 탄탄한 네, 종목군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산일전기를 계속 반복 매매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산일전기 우리가 이거 지금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어놓은 겁니다, 회원분들. 네, 그때도 저녁 방송을 보신 분들은 네, 충분히 요 노란색, 그렇죠? 이런 녹색 타점에서는 네, 지지력이 확인되면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네, 금요일에 변동성은 컸지만 네, 밑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7만 원, 좀 뒤늦게 확인하고 들어가신 분들도 네, 7만 원부터 6만 7천 원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타점을 네,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방에서도 이런 노란 박스 구간에서 또 신규분들 네, 그래도 앞서 한번 네, 비중을 챙긴 네,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네, 그런 리딩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12%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고가가 네, 0.27%니까 거의 약 13%의 변동폭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개파락 출발 후에 네, 그리고 지지력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수급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우리가 미리 제시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최소한 지지하는 모습을 나온다라는 이런 타점에서 말 그대로 다시 샀다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기관이 다시 모았다예요. 고급방도 똑같이 네, 외국인 기관과 네, 똑같은 네, 포지션을 취하면서 네, 비중을 이제 확대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다시 나올 수 있는 요 추세로 네, 회복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일전기는 계속 네, 이런 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네, 딥시크 충격을 이제 미증시 기술주에서도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네, 충분히 네, 다시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네, 타점을 네,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그렇다면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한번 네, 이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도 소화하고 네, 그리고 또 단기 돌발 악재 부분들을 해소를 하고 네, 그런 동안 이제 보시면 금요일에 강했던 뭐 AI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로봇이라든가 뭐 신규 새내기 중심 개별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속 순환매입니다. 이제 1월 초에 로봇이 먼저 움직였었고, 네, 그 다음에 설 연휴 전에 가장 강했던 애들이 이제 유리기판과 전력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번 주, 네, 금요일에는 이런 전력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 네, 그 하드 AI가, 네, 조정을 주면서, 뭐, 로봇, 네,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가 움직인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환매다. 순환매는 계속 네, 유효한 네,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산일전기도 네, 산일전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네, 추세를 네,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을 네, 그어놨죠. 그렇죠? 여기 다 지금 보시면 설 연휴 마지막 날에 다 그어드린 단기 눌림목 타점. 그래서 이 라인에서 지지력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비중을 다시 재확대하는 네, 그런 타점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뭐 일진전기, 산일전기 다 모두 여기 12월 말에 모두 매집을 드렸고 지금 중기 관점에서도 역시 네, 1파동, 네, 그다음에 조정 2파동,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 5위평 정도의 급등 추세에서 살짝 각도가 꺾인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격 가격 직접적으로 네, 가격 라인을 설정해 드리면 그냥 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5천 원 라인부터 이런 구간 있죠. 네, 이런 구간은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도 네, 개파락 출발 후에 지지하는 역할이 이제 첫날 첫 봉을 통해서 네, 드러난 거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눌림목을 네, 형성을 하고 네, 그리고 31일 금요일처럼 수급 이탈이 없는 부분들이 조정 구간에서도 네, 확인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다시 한번 공략하는 네, 그런 타점을 네, 공격적으로 네,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어차피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딥시크 충격을 이제 금요일 하루 확인한 거, 아까 시장이 학습한 거고, 다음 주 초 정도에는 한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그 각도를 덜 훼손한 애들, 네, 그리고 LS 에코에너지와 네, 산일전기처럼 오히려 조정 구간, 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오히려 거꾸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들어온
네, 들어오는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큰 회복력과 네, 그리고 이제 신고가 추세로 이제 복귀하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전력 관련주 쪽이라든가 뭐 AI 반도체가 네, 주도 섹터에서의 탈락이 아닌 네, 작년 연말부터 가장 많이 오른 많이 오른 이런 섹터 구간에서 그죠? 이런 타점, 네, 그 추세 구간에서 언제든지 이제 조정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약간 변동성 크게 딥시크 영향으로 네, 크게 졌을 뿐 전체적인 추세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네, 눌림목을 네,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종목군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또 보시면은 이제 요 구간을 이제 챙긴 거잖아요, 회원분들. 네, 요 구간을 이제 챙긴 건데 여전히 유효하죠? 역시 대원전선도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었으면 이제 이 각도를 계속 네, 유지했을 거고, 그리고 설사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돌파했던 가격 기준으로 3,250원부터 네, 3,500원 사이에서는, 그렇죠? 3,500원 사이에서는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최소 말씀드린 3,500원부터 3,250원 정도에서는 네, 지지력을 이제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밑꼬리가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금요일 오후 네, 그리고 또 네, 다음 주 초에 이 녹색 구간에서 이제 지지하는 역할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고 네, 1차 단기 우리가 챙겼던 이 4,000원 라인을 1차 반등폭 시세, 그렇죠? 네, 반등폭 시세를 네, 그 목표로 두면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2, 3거래일 정도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네, 이런 단기 눌림목을 주는 구간에서 네, 그 수급이라든가 네, 거래량이 좀 적어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악재가 아니라 네, 이런 순환매 성격 부분들이 확인될 때 동안 이런 지지라인 지키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단기 오히려 추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뭐 AI 소프트웨어 쪽에 살짝 비중을 조금 더 네, 실어놓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전력주들 눌림목을 주는 쪽을 확대하는 계속 순환매입니다, 회원분들.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섹터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2월, 3월까지 움직이는 주도 섹터군은 이미 완료가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쭉 표로도 한번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섹터를 찾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좀 의미 있게 내려오는 눌림목. 그러니까 1월에 한번 움직였었던 네, 그런 주도 섹터의 주도주들을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네, 눌림목 라인에서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도 다음 주 초에 네, 지지력을 확인이 되면 네, 오히려 다시 한번 또 적극적으로 네, 공략이 가능한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네, AI 반도체가 이제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요. 역시 그 AI 반도체 중에 올해 가장 큰 네, 상승폭을 기록했던 유리기판 쪽도 이제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그 필살기에서 추천했었던 이 필옵틱스는 네, 오히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양봉 전환까지 하면서 오히려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 보시면 네, 그 리딩방이라든가 방송에서 이제 매수 구간 하단을 여기 3만 원부터 네, 이런 라인까지 내려오면 이제 나머지 비중도 네,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그 금요일 이런 딥시크 변동성이 오히려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네, 찬스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규 회원분들이라든가 네, 방송 네, 접하신 분들은 네, 비중을 빵빵하게 채우셨을 겁니다. 실시간으로도 네, 리딩을 드렸고 역시 지금 필옵틱스도 네, 그 전력 관련주들 이제 매집드렸었던 타점 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네, 매매를 시작했고 네, 이 구간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네, 추세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일단 엔비디아가 네, 금요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32,000원부터 한 번 더 내려온다 하더라도 필옵틱스는 요 라인이에요, 회원분들. 27,500원 라인. 근데 지금 보시면 금요일에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지금 기준에서 이제 힘들고 이런 이제 수렴 형태인 거죠. 그렇죠? 네, 수렴 형태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 4월과 5월에 네, 정고점 부근에서의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네, 결국에는 넘어간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이탈하지 않았고 네, 금요일에 오히려 외국인은 네, 순매수를 통해서 네, 다시 들어오는 타점입니다. 주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이상적인
네, 이상적인 형태를 네, 띄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한번 눌림목을 주면서 네,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수렴을 하고 네, 이렇게 넘어가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네,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요일에 이제 가장 이제 그 걱정이 됐었던 네, 그리고 뭐 단기 충격을 줬었던 네, 전력 관련주라든가 네, 유리기판 쪽에서 가장 추세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네, 살아 있었던 거가 유리기판에서는 필옵틱스, YC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요 1월에 요 두 종목을 매매했는데 하나를 추가한다면 이제 JNTC 정도거든요. 뭐 지금 SKC는 조금 덩어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중소형 쪽에서 요 세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추세상으로는 필옵틱스가 네,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애들은 큰 하락이 없었다. 네, 그리고 전력 관련주 쪽에서도 산일전기, 뭐 LS 에코에너지, 단기 종목군인 여기 대원전선, 네, 이런 애들이 좀 추세라든가, 네, 그리고 수급 기준에서도 그 시장 대비 충격을 빨리 단 하루 만에 네, 뭐 양봉 전환이라든가 약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고 다음 주 초에 네, 바로 이렇게 눌림목에서 돌려 나오는 네,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비중을 더 확대하든가 앞서 지금 제시드린 네, 이런 타점에서 한두 종목 추가 공략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급방 회원분들한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비중, 그러니까 섹터별의 이제 움직임, 네, 섹터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같이 같이 이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 네, 이런 식으로 해서요 한번 네, 그 정리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전력 관련주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도 같이 좀 밀렸고요. 네, 그리고 뭐 재건 쪽도 같이 밀렸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제 수급이 좀 이동했다. 네, 바로 이제 AI 소프트웨어와 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솔트록스라든가 마음 AI, 플리토, 네, 코난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군 중심으로 네, 가장 네, 큰 네,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솔트록스부터 한번 봐볼까요? 역시 또 이제 솔트록스는 조금 수급 종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즉 스윙 종목 정도인데 1차 지금 보시면 일단 반등 시세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도 솔트록스가 3만 원을 네, 넘어야 네, 가장 탄력이 있는 구간이고 네, 가장 탄력이 있는 구간이고 지금 솔트록스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작년 연초부터 쭉 이런 하락 추세. 그렇죠? 네, 하락 추세를 벗긴 자리가 네, 지금 이런 자리. 네, 2만 원부터 2만 1천 원짜리. 그럼 거기를 이제 더 이상 저항이 아닌 지지 영역으로 11월까지는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저항이 아닌 이제 지지 영역으로 네, 작업하는 거가 지금 12월과 1월까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지지 작업 한 번, 12월 초 중순 때, 그리고 또 12월 말에 두 번, 네, 그리고 1월에 네, 세 번을 하면서 이번 거래량까지 동반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네, 박스권 상단까지 네,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이런 구간은 같은 가격이거든요. 네, 같은 가격이 22,000원부터 27,500원 정도까지는 이제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한번 추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 챗 GPT라든가 챗봇 기업들이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표현돼서 지금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약간 반사이익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한 거고, 그 다음에 하드 AI라든가 뭐 다른 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작년 연초처럼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바로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더 AI 소프트웨어는 지금 중장기 추세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은 바닥에서 기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전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단기 기준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솔트록스 기준으로 3만 원을 넘기 전에는 3만 원 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세 달 동안 이런 부분들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는 접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하단에서 매집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3만 원을 넘었을 때 좀 탄력이 가장 강한 구간, 3만 원부터 4만 원 라인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필옵틱스 접근한 것처럼 그런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필옵틱스 기준으로 지금 그러니까 솔트록스가 필옵틱스에 지금 이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추세 전환해 놓고 지지할까 말까
하면서 지금 지지 작업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솔트룩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뭐 이스트 소프트, 네, 그다음에 플리토, 네, 이런 종목군 중심으로 이제 금요일 급등을 했는데 바로 다음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는지의 여부는 바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지의 여부는 내일 갭상승으로 출발할지의 여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플리토죠. 자, 플리토가 이제 금요일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지금 보시면 차트를 쭉 길게 느려서 보면은 여전히 그냥 반등 정도다. 그렇죠? 네, 반등 정도입니다. 따라서 가격도 똑같네요. 플리토가 바로 내일 이렇게 장기 평선도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가 한번 하루 이틀 이런 반사이익으로 반등 시세가 나온 후에 여기에서 조금 길게 횡보통해서 거의 1년 가까이의 하락의 매물을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 뭐 로봇이라든가 뭐 유리기판 전력, 뭐 재건, 뭐 원전 이런 다른 1월에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주도 섹터의 또 순환매가 바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갭상승 출발한다. 그리고 플리토가 한 내일 바로 25,000원까지 뽑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AI 소프트웨어가 당분간은 한 일주일 정도는 가장 큰 탄력을 줄 수 있는 타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장중에 이제 제가 체크를 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계속 말씀드린 회원분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연말부터 우리가 이제 연초 최소 1월이라고 그랬고 말씀드린 대로 2월, 3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탄력성이 있는 구간에서 매매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섹터를 각 섹터 주도 섹터별 탑픽 종목들을 미리 그 제시해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수와 살짝 상관없이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추세를 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쉬는 쪽이 있으면은 가는 쪽이 있고 또 반대로 그 쉬는 쪽도 지킬 자리는 철저히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반복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수급의 이동.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관은 수급의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의 이제 무게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1차 수익 실현이 나왔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처럼 또 지지 라인에서 지키는 모습들을 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빠르게 또 비중을 슬슬 다시 확대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AI 소프트웨어가 역시 강하게 가장 움직였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 섹터는 역시 이제 AI 챗봇 관련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로봇의 계속 다시 한번 눌림목 타점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클로봇 이 두 종목 갖고서 전체적인 로봇의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타점, 그리고 한번 챙기면서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타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끊임없이 12월 말부터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클로봇부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한 타점의 1차 공략,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공략. 자, 그리고 역시 금요일날 산일전기 다시 잡은 타점처럼 금요일에 오히려 고급방은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자, 수급도 똑같죠? 수급도 지금 보시면 금요일 가장 강하게 버틴 종목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주가가 딥시크 슈코로 개파락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은 오히려 의미 있는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 그래서 클로봇은 계속 이것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1월 2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1월 2일의 시초가, 그러니까 즉 10,000원 초반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확인하면 계속 이렇게 본격적인 신고가 작업하기 전에 요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변동성이 주어지고 지수가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10,000원 이탈할 때 손절 한 번 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클로봇은 내일 또 다시 한번 네, 단타도 네, 열려 있는 네,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우리가 이미 이거 녹색으로 다 그어놓은 작업인 겁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전에, 설 연휴 마지막 날 네, 방송을 통해서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요 타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는 여기 24만 원부터 네, 이런 타점이 지금 클로봇과 차트가 똑같은 거죠. 네, 클로봇은 지금 이런 흐름인 거고, 그렇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 삼성 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한 번 더 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로봇 쪽에서는 이제 클로봇이 네, 바로 박스권 상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신고가 랠리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로보티즈도 네, 지금 이런 타점. 그래서 지금 요 세 종목이 네, 로봇 쪽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네, 가장 가장 빠른 네,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도 이제 계속 비중을 추가하면서 네, 챙겨가고 있잖아요. 네, 유진로봇 챙겼었고, 네, 그다음에 네, 금요일에는 역시 RS 오토메이션까지 이제 이런 흐름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얘네 RS 오토메이션도 계속 지금 이거 중장기 기준으로는 똑같은 네, 타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공략할 수 있고, 지금 차트가 다 모두 똑같네요. 유일로보틱스, 네, 뉴로메카, 네, 그 다음에 SBB테크 차트가 다 똑같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로봇 쪽은 이 정도 종목군을 갖고, 네, 이 정도 종목군을 갖고 당분간은 계속 매매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덜 올라온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지금 덜 올라오는 종목군들의 장점은 먹을 폭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더 반대로는 바로 뭐냐면 아직 지금 얘네들이 거의 적게는 20%, 네, 많게는 30에서 50%갈 동안 네, 10배에서 20% 못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거꾸로 네, 로봇주에서도 뭐 작년이라든가 재작년은 어떻든지 몰라도 지금 현 25년 구간에서는 로봇 섹터 중에서 소액 섹터, 그러니까 후발주자라기보다는 소액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건드릴 필요는 아직은 없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을 통해서 하나씩 나오기 전에는, 지금 보시면 새롭게 나온 거는 SP 시스템 정도이고, 아직 지금 보시면은 네, 뭐 에브리보다 아직은 조용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SP 시스템처럼 이렇게 하나씩 네, 장기 이평선을 네, 좀 돌파를 하면서 네, 올라오는 종목군은 이렇게 후발주자로 이제 우리가 갖다 올릴 수가 있는데, 아직은 밑에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굳이 네, 건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클로봇 다 올려야 되고, 표를 통해서 미리 다 최소 한두 종목씩은 다 하셨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클로봇, RS 오토메이션, 네, 유일로보틱스, 뉴룸메카, 네, 그리고 유진로봇, 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네, 계속 네,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들 한 번 더 지금 딥시크 여파로 좀 AI 쪽에 조금 더 조정이 한 하루 이틀 네, 나온다면, 우리 다시 여기 보시면은 네, 로봇들 미리 다 예고해 드린 겁니다. 지금 바로 당일날 네, 시세가 좀 나왔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흐름들인데, 네,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였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내일부터의 이제 관심 종목입니다. 클로봇 말씀드렸고, 필옵틱스, 네, 산일전기, 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쪽에 제시드린 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주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주도 섹터에서의 이제 관심 종목군.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역시 또 시장이 불안하면 역시 간헐적으로 네, 섹터와 상관없이 이제 움직이는 게 있죠. 역시 보시면은 네, 신규 새내기입니다. 네, 시메스도 네, 로봇 관련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온 코크로스, 뭐 셀비온, 뭐 토모큐브, 네, 이런 애들 미리 저장해 놓으실까요? 이런 애들은 네, 매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중 타점이 나올 때 단타 중심으로, 그러니까 분봉상 타점이 형성될 때 네, 리딩을 드리는 종목군이니까 여기 텔레그램 네, 리딩방에 들어와 계시면 고급방 회원분은 당연히 개별 문자 리딩을 통해서 네, 바로 네, 접근할 수 있고, 네, 일부 네, 같이 공개 추천주로 드릴 테니까 네, 관심 종목에 미리 저장해 놓으시고, 네, 그 분봉상의 타점은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바뀐 게 없다. 네, 변동성 설 연휴 동안 네, 지금 보시면 딥시크 충격이 있었으나 똑같다. 네, 중소형 순환매는 그대로다. 그렇죠? 네, 중소형 순환매는 그대로.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앞서 제시드린 그 표에서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보시면 눌림목,
네, 눌림목을 줄 때, 네, 눌림목을 줄 때 수급은 메이저 수급은 들어오면서, 그렇죠? 네, 메이저 수급은 들어오면서 뭐 거래량도 그렇죠? 네, 거래량은 당연히 네,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갭상승 돌파 시작점이라든가, 뭐 전고점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지지 라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그 저항에서 지지 영역으로 바뀐 타점. 네, 그런 구간에서 다시 수급이 유입되고, 네, 거래량 적게 그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타점도 여기서 한번 네, 최소 전고점까지 네, 반등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네, 그리고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이렇게 한 다여섯 섹터가 이제 순환매를 돌 때,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정도가 순환매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여섯 섹터가 이제 순환매가 나올 때, 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1월 초에 로봇, 네, 그다음에 전력, 유리기판 움직였었고, 네, 설 연휴 전에 네, 재건, 그렇죠? 네, 그리고 재건, 네, 그리고 원전, 네, 그리고 우주항공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런 세 애들이 움직였을 때, 요 로봇 애들은 이렇게 박스권 조정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또 꺾이니까 얘네가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론은 좀 길게 3, 40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요일에 빠진 뭐 재건이라든가 원전, 우주항공, 뭐 전력 관련주, AI, 유리기판 이런 애들이 끝난 게 절대 아니고 최근에 단기 기준으로 네, 가장 많이 오른 네, 종목군들이 거 플러스 네, 그리고 언제든지 조정이 줄 수 있는 단기 상승폭 타점에서 요 딥시크 충격이 네, 그냥 살짝 변동성 크게 또 그리고 또 조정이 하루 이틀 더 빠르게 온 정도 따라서 시장은 학습을 할 거고 다시 한번 수렴을 통해서 네, 추세는 그대로 이제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추세에서 이렇게 좀 이쁜 편안한 조정이 나왔으면 당연히 금상첨화겠지만 네, 이번 딥시크 충격이 그냥 한번 네,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이제 수렴 과정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표현한 뭐 클로봇이라든가 필옵틱스 산일전기는 바로 이렇게 한 번에 다시 돌려 세웠는데 네, 회복력을 좀 덜 보여준 애들은 이런 수렴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네, 그 수급 들어오는지 확인할 동안 네, 다른 쪽, 또 강하게 움직이는 쪽을 네, 살짝 또 네, 그 비중을 투자금 중에서의 비중을 네, 이쪽으로 돌려놓으면서 여기는 계속 체크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오늘 투자 전략의 이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다음 주부터 해서의 또 2월 전체적인 큰 네, 컨셉을 잡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섹터는 그렇게 없을 거고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 섹터 안에서 이제 후발주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반복 매매할 수 있는 이제 눌림목 타점을 이제 그대로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12월부터 지금 계속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네, 매매하고 네, 올려드리면서 네, 우리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금 보시면 이거 12월 말부터 올려드린 종목군들입니다. 이제 뭐냐면 지금 종목의 그 끼라든가 네, 종목의 성격까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매매할 때 좀 유연하게 네, 매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지금 위치니까요. 지금 보시면 설 연휴 동안에 조금 단기 조정과 네, 그다음에 또 금요일에 네, 코스피 외국인이 뭐 1조 원 넘는 대량 매도세가 나온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다시 한번 네, 형성을 할 거고 좀 트럼프 그 정부 초창기 때의 이제 이런 변수들 우리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 추세를 깰 때의 그 항상 큰 특징은 주말 동안 트럼프가 좀 이상한 말을 하거나든가 네, 좀 그 돌발 발언이 오히려 변수였고 나머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네, 역시 2기 행정부에서도 네,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좀 그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리면 네, 코스피 기준 있죠. 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네, 2,500선부터 네, 그리고 네, 요 라인들은 좀 깨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금요일에 네, 밑꼬리가 나온 부분들도 이제 최소 좀 지지하는 작업들, 시도가 좀 기간 방어로 네,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노란 라인 있죠? 노란 박스의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또 우리가 작년 연말이라든가 이럴 때처럼 계속 이렇게 변동성을 줬었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500선부터 2,480선만 그래도 지키면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기간이 긴 정도이고, 여전히
중장기로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은 좀 코스피보다 살짝 견고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에 코스피처럼 외국인 매도가 없었던 이 영향인데 지금 보시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회원분들. 근데 뭐냐면 지금이 그래서 반복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1월에 저희처럼 못 모았던 주도 섹터들을 모을 수 있는 위치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구간에 쏘잖아요. 이런 구간에 쏘면은 지수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들은 다 주도 애들은 이렇게 신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탄력성이 점점 둔화되는 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2월, 3월까지 해서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820선부터 850선까지가 가장 탄력이 붙는 그런 구간이고 지금 보시면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리고 이제 3파가 나오면 이제 보시면 본격적으로 가장 계좌에서도 불이 붙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지금 보시면 작년 연초와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있었던 이런 타점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수형 순환매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회원분들. 그래서 지금 라인이 똑같다. 아직 늦지 않았다. 요 구간을 한번 놓치신 거지만 지금 보시면 가장 강한 구간, 요 3파동 구간은 저랑 온전히 전체 포트폴리오까지 그리고 또 비중, 그리고 이제 주도주 사이에 비중 관리, 그리고 또 섹터별, 또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 이것까지 제가 고려해서 전체 포트 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다음 주 투자 전략, 전체적인 2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 실시간 리딩 드림이고 또 내일 장마감 방송 필요하면 그 개설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빠르게 학습하는지의 흐름들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자분들. 저녁 편안히 보내시고 내일 또 장전 브리핑 올려드리면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